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거울을 보며 값비싼 러닝화를 신고 30분간의 고강도 운동을 위한 힘든 준비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심박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고질적인 뱃살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혹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실 지방 저장고를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혈당은 최저점에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활용하기는커녕 바로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주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엄청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당신의 시스템에 원초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당신의 몸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리며 저장된 에너지, 특히 뱃살을 붙잡아두고 생존을 위해 근육 조직을 태우도록 강요합니다. 피부 및 지방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 장을 질식시키는 내장 지방이야말로 진정한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높은 코르티솔 수치에서 번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우리 몸에 내재된 잊혀진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낼 것입니다. 바로 공복 걷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가장 깊은 층의 지방을 해제하고 직접 소비하도록 강요하는 생물학적 비밀번호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독해 봅시다. 문 밖으로 나서기 전에 몸의 마스터 스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이중 열쇠 시스템으로 생각하세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입니다. 자, 분명히 말해둡시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놀라운 도구입니다. 움직임을 멈춘 후에도 오랫동안 칼로리를 태우는 강력한 애프터번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완전히 빈속에 몸이 사실상 탈수 상태인 채로 그것을 수행한다고요? 그것은 당신의 내분비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재앙입니다. 잠을 잘 때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공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10에서 12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수치가 절대적인 최저점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인슐린의 이러한 하락은 몸이 글루카곤을 방출하는 데 필요한 신호입니다.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라면 글루카곤은 고질적인 지방세포를 마침내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영국 베스 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는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원들은 공복 상태에서 운동한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먼저 한 사람들에 비해 체지방을 20% 태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입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시간을 올바르게 맞추는 것만으로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왜 아침에 빈속으로 3km를 걷는 것이 말 그대로 뱃살을 없애주는 반면 식사 직후 오후에 똑같은 거리를 걷는 것은 혈액 속의 설탕만 태우는 것일까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호르몬이 말하는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몸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 지방 연소를 시작하게 할까요? 모든 것은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 수분 보충. 리셋입니다. 7에서 8시간의 수면 후 당신의 몸은 심한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분 부족은 브레이크 페달처럼 작용하여 즉시 전체 신진대사를 늦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에서 몸을 운동하도록 강요하면 몸은 완전한 패닉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물이 아닙니다. 고품질의 천일염, 한 꼬집을 넣은 큰 물 한 잔이 필요합니다. 왜 소금일까요? 나트륨은 부신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주요 미네랄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에 이 아주 작은 양의 소금을 줌으로써 당신은 본질적으로 부신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라는 생물학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 간단한 행동은 아침 산책을 시작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을 때 발생하는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코르티솔 급증을 적극적으로 방지합니다. 여기서 잠깐 의학적인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 병력이 있다면 소금은 생략해 주세요. 큰 잔의 일반 실온수만으로도 시스템에 수분을 공급하고 세포를 완벽하게 깨울 수 있습니다.
이제 세포에 수분이 공급되고 부신이 진정되었으니 두 번째 신호를 보낼 시간입니다. 바로 지방분해 촉매제, 순수 블랙커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카페인이 고질적인 뱃살에 대한 고도로 표적화된 생화학 무기가 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블랙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뇌로 직접 이동하여 아데노신 수용체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수용체들은 당신이 졸리고 나른하게 느끼게 하는 특정 수용체입니다. 이 수용체들을 차단함으로써 카페인은 당신의 중추신경계가 강력한 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하도록 만듭니다. 이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 조직으로 직행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타협 불가능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지방세포에게 터져서 갇혀있던 에너지를 혈류로 유리 지방산의 형태로 방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아름다운 생물학적 과정은 지방 분해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깊이 저장된 지방을 끌어내어 마침내 태워 없앨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짧은 의학적 주의사항입니다. 공복의 블랙커피는 놀랍도록 효과적이지만 강할 수 있습니다. 위통, 궤양 또는 위산 역류로 고생하고 있다면 억지로 마시지 마세요. 단순히 블랙커피 대신 따뜻한 연한 녹차 한 잔으로 바꾸세요. 위 점막이 훨씬 부드럽지만 여전히 이 전체 지방 연소 엔진을 가동시키기에 완벽하고 부드러운 카페인 복용량을 제공합니다. 이제 지방세포가 열렸습니다. 그 유리 지방산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저절로 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세포의 용광로로 운반해야 하는데 이것이 세 번째 신호로 이어집니다. 바로 존2 지방 연소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힘들게 하는 것이 항상 더 좋다는 신화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이 비디오 초반에 나왔던 러닝머신 위에서 지쳐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심박수를 최대치의 80%부터 90%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존사 또는 오라고 알려진 그 격렬한 상태에서는 몸이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몸은 당황하여 젖산을 생성하고 빠른 비상 에너지원을 위해 저장된 설탕, 즉 글리코겐을 필사적으로 태웁니다. 지방은 정확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활기차고 꾸준하게 걸으며 심박수를 최대치의 60%부터 70%까지 정도로 유지하면 절대적인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존2입니다. 이 차분하고 규칙적인 상태에서 당신은 깊게 숨을 쉽니다. 당신은 엄청나고 지속적인 산소 공급을 미토콘드리아로 직접 주입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깊은 세포 용광로라고 생각하세요. 무겁고 밀도가 높은 통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지방을 태우려면 이 용광로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정확하고 편안한 속도로 걸음으로써 당신은 그 용광로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리 지방산을 직접 산화시켜 ATP라고 알려진 순수하고 깨끗한 세포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닝머신 위에서 격렬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은 설탕만 태우는 반면 아침 햇살 아래 평화롭게 걷는 당신은 자신의 뱃살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존2에서 깊게 숨을 쉬며 걷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심오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로 이어집니다. 빛 프로토콜과 당신의 일주기 리듬입니다. 우리가 아침 햇살 아래 밖에서 걸으라고 특별히 말한 방식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신선한 공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필수 조건입니다. 자연광이 눈에 들어와 망막에 닿으면 흐린 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뇌 속의 마스터 시계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빛 노출은 당신의 전체 일주기 리듬을 확고하게 재설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첫째, 그날 밤 늦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깊고 회복적인 분비를 보장하는 자동 생물학적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둘째, 그리고 뱃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이른 아침 빛이 하루 종일 인슐린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안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아침 빛에 눈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 몇 시간 후에 먹는 식사로부터 지방을 덜 저장하도록 몸을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실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아침 5시에 일어나는데 밖이 칠흑같이 어둡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어둡고 혹독한 겨울이 있는 곳에 산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집에서 가장 밝은 천장 조명을 켜세요. 밝은 빛이 물리적으로 망막에 들어오는 한, 그 생물학적 스위치는 성공적으로 전환되고, 당신의 마스터 시계는 정확히 동일한 건강하고 지방을 태우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물학적 신호들을 하나의 강력하고 따라하기 쉬운 루틴으로 어떻게 통합할까요? 당신의 정확한 지방, 연소 스케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알람이 아침 6시에 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잠에서 깨어나 즉시 큰 물 한 잔, 약 500ml를 마십니다. 부신을 보호하기 위해 히말라야 핑크 소금 한 꼬집을 넣습니다. 혈압 문제가 있다면 소금은 생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입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치를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하세요. 6시 10분에는 순수한 블랙커피 한 잔 또는 연한 녹차 한 잔을 마십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말고 우유도 넣지 마세요.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지방 연소, 에피네프린을 방출하도록 하세요. 6시 30분까지는 자연스러운 아침 햇살 속으로 나갑니다. 활기찬 걷기를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질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되 숨을 헐떡이지 않고도 한 문장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호흡 테스트는 당신이 존투에 안전하게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최고의 지표입니다. 이 꾸준하고 평화로운 리듬을 30분에서 45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 순서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생물학적 공식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표를 따르면 당신은 파괴적인 코르티솔 급증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지방 방출 호르몬을 극대화하며 인슐린을 절대적인 제로 상태로 유지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몸이 자신의 뱃살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내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을 혹사시키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힘들고 지치는 운동은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건강의 비결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통입니다. 마침내 호르몬에 침묵하는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생체와 싸우는 패배한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단순히 시스템에 올바른 지침을 주고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과도한 지방을 스스로 제거할 것입니다. 몸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 다음 14일 동안 이 정확한 아침 루틴을 시도해 볼 것을 권합니다. 꾸준히 실천하고 당신의 에너지와 체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나이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보통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려주세요. 서로를 응원합시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당신 몸의 놀라운 과학을 계속 해독할 수 있습니다.